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처음입니다. 드디어 첫 시간이죠. 오리엔테이션 보시고 나서 이 강의 처음 들어오시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챕터 1 수화 연산에서도 제일 첫 번째 이제 5개 개념을 다룰 겁니다. 매 챕터 처음 들어갈 때마다 그 챕터의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것들은 한 번씩 좀 보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그것부터 좀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학습 전 알아두세요 라고 해서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라고 분명히 이제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강의에서는 분명히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또 교재에서도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다가 이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면서 가도록 하죠. 일단 뭐라고 해놨냐면요. 수학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파트. 사실 전반적으로 다 수학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소인수분해, 공약수, 배수 개념입니다. 이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고요.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의 구조를 파악하고 적절히 변형하는 기술을 익혀서 실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소인수분의 공약수, 공배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공약수,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그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약수 공배수는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글씨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추후에 뒷부분 가서 다시 또 뒤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거 확실하게 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밑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교재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공통적이긴 한데 꼭 공기업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요. 뭐 대기업, 사기업들 모두 전반적으로 필기에서 특히 수리 파트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만을 위한 것이거나 대기업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라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학습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시키는 대로도 하시겠지만 문제집에서 시키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이 요 얘기입니다. 유형별 한 문제에서 다변형으로 연습을 하시라. 무슨 소리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되게 쉽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변형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홍 배수가 60인 두 숫자 한번 구해봐요. 라고 하면 최소홍 배수가 60인 두 숫자 뭐랑 뭐로 놓을까? 뭐 20과 30으로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20과 30이 아니라 한 놈이 12라고 딱 정해놓는 겁니다. 한 놈을 한 12라고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몇이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12일 때 다른 수는 뭐야? 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30 얘기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소수, 유리수, 소수간, 변형, 자동화 수준까지 연습해 둡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계산하면 산출되는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계산법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93 개념은 완전 베이스입니다. 완전 기초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응용 과정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초 과정을 암산으로도 얼마든지 빠르게 변형할 수 있는 속도가 날 때까지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수, 유리수, 소수간 변화는 자동화 수준까지 연습합니다 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들이 좀 수월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용어 개념은 명확히 정리합니다. 여기 파트에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소인수 등 그런 명칭들이 나오잖아요. 지수, 거듭제곱, 차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개념 명확히 하실 거 필요하다. 그래서 다변형도 하시고요. 머릿속으로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 용어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숙지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바로 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5개 개념을 다룰 겁니다. 소수와 합성수,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이용,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5개를 다룰 거고요. 우리 중학교 때 말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여기를 배운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디테일하게 배웠다면 지금 이 과정은요. 이 기초수학 과정에서는 이걸 디테일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할 겁니다. 우리 입사시험 보는데 필요한 만큼까지의 개념만을 다룰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수업에서 하는 것만큼은 다 숙지하셔야 되겠죠. 이게 100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개념들에. 자, 근데 일단 이 제목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건 배워서 정말 입사 필기에서 쓴다고? 이게 어디에?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매 시간마다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요. 개념 적용 기출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개념을 여기서 말하는 이 소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쓸 건데? 라는 걸 기출된 사례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필기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 취업 박람회 참여자 수는 800여 명이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멈춰놓고 아마 풀어보려고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장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배우는 단어에서 뭐랑 연동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 800명이었다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맨 마지막의 질문은 뭐냐면 올해의 남성 참가자 수를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해보죠. 올해의 남성 참가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 증가했다라고 돼 있어요. 올해 남성 참가자는 4% 증가했다. 자, 어떤 숫자를 봤을 때 배수, 약수 개념 있죠. 우리 소인수 분해를 한다든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배수나 약수 개념을 어떤 방식이든 산출을 해서 정답이 그 특징을 가질 거야 라고 추정을 하면 정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활용할 때 쓰는 가장 기본 개념이 되는 것이 여기서 언급하는 이 내용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남성 참가자가 4% 증가해서 올해 남성 참가자가 몇이냐고 물어본다면 이건 곱하기 1.04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으로 52의 배수라는 걸 뜻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교육과정에서 아직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훅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동되는 걸 쓸 거고요. 여기 52의 배수 눈에 보이십니까? 저놈 있죠. 저렇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이 실전 문제에 적용될 때까지는 좀 더 많은 개념이 누적이 될 건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거가 어디서 적용되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수긍하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때 쓰려는 이렇게 숫자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변형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가 여기 파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수긍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본격적으로 개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일단 개념 1이고요. 소수와 합성수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소수부터 나오는데요. 사실 소수라는 명칭 자체는 시험에서 소수가 뭐예요? 이 중에 소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소수라는 명칭 자체는 해설지에서 쓰겠죠. 그리고 해설을 읽으면서 소수라고 나왔는데 소수가 뭐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죠. 기본 OT에서 언급해 드렸지만 해설지를 보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키워드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목표죠.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적인 얘기다. 소수. 여기서 소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1보다 큰 자연수, 소수에 1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은 빼야 되고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예요 라고 해놨는데요. 1은 제외하고요. 어떤 숫자든지 1 곱하기 자기 자신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소수로 쓰겠다 이겁니다. 물론 1 곱하기 외에 다른 곱하기도 된다면 소수가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 곱하기 2, 여기 3, 1 곱하기 3, 1 곱하기 5, 1 곱하기 7, 1 곱하기 11, 1 곱하기 13, 1 곱하기 17 다 소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을 예를 들어보죠. 8은 2 곱하기 4도 있죠. 1 곱하기 8도 있지만 2 곱하기 4도 있죠. 바로 다른 게 등장하면 소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는 뭐라고 하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죠.
이런 애는 합성수라고 합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놈이요. 일단 1은 무조건 배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에는 1, 소수, 합성수 세 가지가 있고요. 1은 그냥 아무 명칭 없습니다. 1은 그냥 1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2는 가장 작은 소수, 그러면서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라고 좀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왜 여기에 2가 굳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1과 자기 자신을 가지는 숫자들 중에서도 2는 특별하죠. 짝수거든요. 유일하게 짝수입니다. 그래서 소수 안에서도 2는 가장 작은 소수이면서 유일한 짝수이기 때문에 좀 스페셜해서 따로 좀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약수가 이제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더 있으면 그때는 합성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수에는 1, 소수, 합성수 세 가지가 있다. 자, 우선 소수라는 저 명칭 자체가 굉장히 흔하게 쓰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수 단위가 그 숫자가 원래 몇의 배수였지를 보는 최소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해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수라는 단어 자체는 앞으로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시험을 볼 때. 하지만 소수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래를 구분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1, 소수, 합성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연습 문제들은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개념을 익히기 위한 기본 문제도 있고요. 기본 문제이면서 기출 문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도 거르지 말고 좀 보셔야 되는데 개념 설명이 좀 길게 돼 있고 연습 문제가 조그맣게 돼 있다 보니까 얘는 안 풀어도 되나 봐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 문항이고요. 단지 구성의 차이인 거죠. 자, 일단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13 미만의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한번 써봅시다. 13 미만의 자연수 중 소수의 개수를 한번 소수를 직접 써봅시다. 개수만 보지 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소수는 2라고 했죠. 그 다음에 3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짝수는 이제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안 되겠고요. 5, 1 곱하기 5 되죠? 6 안 되겠고요. 7, 1 곱하기 7 가능하죠? 그 다음에 9는요. 9는 3 곱하기 3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합성수입니다. 그러면 11이죠. 1 곱하기 11. 그리고 1 곱하기 13도 있지만 13 미만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3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2부터 11까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기본적으로 소수는 요 13 미만까지가 정말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왕이면 소수는 50 미만까지 소수는 한번 반복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소수라는 걸 그냥 써놓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소수라고 인터넷에 웹서핑에만 검색만 하셔도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도 소수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써놓고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저는 어디까지가 핵심이라고 보냐면 최소한 이 강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가장 바닥에 누워있는 분들을 세워드리는 정도까지로 본다면 20까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0까지는 추가로 좀 써볼게요. 자, 13. 13 다음에 14 안 되죠. 짝수 안 됩니다. 그리고 15, 3, 5, 15. 3의 배수니 5의 배수도 되니까 안 되고요. 17. 그리고 19. 요 정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20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0까지 쓴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 다음에 또 몇일까요? 홀수 21인데 21은 37에 21 안 되죠? 23. 조던의 숫자군요. 자, 그 다음에 25는요? 안 되죠. 27 안 되죠. 29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좀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소수 자체를 소재로 해서 나온 영화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제는 큐브라는 영화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큐브 공간에 갇혀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큐브 넘어갈 때마다 숫자가 써 있어요. 6자리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뭔가를 의미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소수인 숫자를 넘어가면 살아남고 소수가 아닌 숫자의 방으로 가면 죽는 뭐 이제 그런 스토리였죠.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수는 뭔가 좀 굉장히 수학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보게 되는 개념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화에서 쓰는 소재도 그랬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냥 되게 평이한, 그냥 일반적으로 배수나 약수를 파악하는데 가장 최소가 되는 그런 그냥 개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배수나 약수를 활용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자, 어쨌든 정답 5번이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개념 1과 상관이 있는데요. 문제 보죠. 합성수인 걸 골라주세요. 자, 합성수인 걸 골라달라는 거는 1 곱하기 말고 다른 표현이 되는 걸 골라달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숫자를 딱 봤을 때 얘는 합성수야 라고 알 수 있으려면 숫자가 50 미만의 숫자여야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5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쯤부터는 한 번씩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거죠. 우선 1이 아닌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고요. 13 소수였죠. 우리 써봤죠. 59는 살짝 고민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구구단을 시작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짝수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생기는 첫 번째 허들이 어디냐? 3의 배수. 첫 번째 허들이 3의 배수고요. 4의 배수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5의 배수 역시. 6의 배수,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랑 3의 배수, 역시 3의 배수를 낄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이 7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7의 배수 다음에 역시 우리가 허들을 경험하게 되는 건 9의 배수가 되겠죠. 요 정도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랑 7의 배수랑 9의 배수를 알아보는 법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3의 배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의 배수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각 자리수의 합이. 제가 이 칠판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네. 제 용어로 쓰겠습니다.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이거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것과 9의 배수가 거의 동일한데요.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 이게 9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와 9의 배수 알아보는 것 굉장히 수월하죠. 굉장히 수월합니다. 요거 이렇게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7의 배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7의 배수는 어떤 거냐면 딱 봤을 때 119를 보시고선 이거 7의 배수인가? 라고 고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끝에 숫자 있죠. 끝에 숫자를 떼냅니다. 119가 아니라 1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에 숫자 떼는 이 9 있죠. 이걸 2배 해서 뺍니다. 무슨 소리냐면 끝에를 버렸어요. 자, 이제 11이 됐죠? 11에서 9의 2배, 9이 18을 뺍니다. 빼서 나온 숫자가 양이든 음이든,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할게요. 절대값이 0이거나 7의 배수면 7의 배수입니다. 자, 지금 어때요? 이거 빼기 7, 절대값이 7의 배수죠? 그럼 얘는 7의 배수인 겁니다. 이건 7 곱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성수인 게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끝자리를 잘라서 그걸 2배 한 만큼을 뺀 것이 7의 배수면 7의 배수다. 자, 그러면 여기 121 같은 경우는 7의 배수에 해당하느냐? 여기 1 2번을 빼면 12에서 2를 빼고요. 10입니다. 10은 7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7의 배수는 아닙니다. 그럼 121은 뭐냐? 사실 121은 11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3의 배수, 7의 배수, 9의 배수는 이 시점에서 익혀 두시는 겁니다. 외웁시다. 이건 이제 익혀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 설명은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는 4랑 5 두 개에서 정답은 요 두 개라고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아셔야 될 게 있다면 제곱수 있죠? 이 제곱수요. 제곱수는 1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는 필수. 자, 필수로 해놓을게요. 외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수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이쯤 돼서 벌써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벌써 맛 가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 제가 계속 이런 얘기는 할게요. 자, 일단, 자, 어쨌든 1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건 필수고요. 그리고 21의 제곱부터 30의 제곱까지는 나는 대기업 위주야. 특히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걸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제곱부터 30의 제곱까지는 선택이긴 하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입니다. 이게 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문제가 나와서가 아니에요. 이걸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필수, 이건 준필수 정도로 좀 언급할게요. 그냥 숫자를 딱 던졌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26의 제곱을 딱 들었어요. 그럼 26의 제곱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몇인지 바로 딱 생각이 나십니까? 이거 26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실 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66에 36, 2, 6, 10이니까 156이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784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26의 제곱을 들었을 때 784가 예, 잘못 썼네요. 네, 784가 아니죠. 네, 이렇게 됐고요. 이걸 보고선 여기 676이 이렇게요. 784가 아니라 676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설명할 때 머릿속으로는 요 28이나 29나 이제 이런 걸 좀 떠올리면서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21의 제곱부터 30의 제곱까지는 여기서 따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이게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흔하게 평소에 쓰는 것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따로 시간 내서 준필수지만 따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잠깐 짜투리 하나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설명이 길어지면 이게 좀 짜투리들 설명 많이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필수라고 생각해서 이건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20에다가 몇을 더하고 20에다가 몇을 더한 놈이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20에 거듭 제곱들이면 20 더하기 A, 20 더하기 A라고 쓰는 게 맞겠지만 사실 뭐 꼭 A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요. 20에 몇을 더하는 놈들끼리 곱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암산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잘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20이랑 22, 20이랑 B가, 20이랑 A가 20과 곱해지는 대상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20과 곱할 건데 20한테 A도 B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와 B의 곱이 붙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6 곱하기 26을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냐면 20 더하기 A, 원래 있는 하나의 숫자죠. 그리고 더하기 B, 옆에 있는 1의 자리 숫자를 하나 추가한 겁니다. 얹은 거죠. 그러니까 26 곱하기 26이 있다고 하면은 26한테 6을 얹어요. 26한테 6을 얹으면 32가 됩니다. 이게 32가 된 거죠. 그리고 20배를 하겠다. 10배면 320이지만 20배면 320의 2배, 64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6과 26을 곱한다고 하면 20 곱하기 26 플러스 6에다가 66에 36을 추가해요. 그러니까 32한테 20배를 하면 640, 640한테 36을 더하면 676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의 제곱부터 30의 제곱까지 막연하게 외우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암산 방법이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 더 빨리 외워지긴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갈게요. 뭐 굉장한 것도 아니고요. 초등학생들이면은 다 배울 만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 곱하기 27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20한테 몇을 곱할 거냐면 23에 7을 추가한 것, 30을 곱할 겁니다. 그리고 1의 자리끼리의 곱, 37에 21이 추가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600이죠? 62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29 곱하기 29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로만 해볼까요? 29한테 9를 더하면 38입니다. 38의 2배는 76이요. 38의 2배는 76. 그러니까 760이 되겠죠. 760에다가 99, 81 추가하면 되겠네요. 몇이 되겠습니까?
760에 80을 더하면 840. 그래서 84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좀 떠올리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소인수 분해입니다. 숫자를 최대한 분해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정답을 고를 때 정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해를 해서 배수나 약수의 특성을 찾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숫자를 분해하는 것. 여기 지금 소인수 분해라는 말에는 이제 용어들이 몇 개 껴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소인수라는 요 말. 소인수나 거듭제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소인수는 뭐냐면 숫자를 소수들 단위까지로 쭉 곱하기로 쪼갤 때 소수인 숫자라는 표현을 소인수라고 한 겁니다. 별거 아니죠. 뭐뭐인수인 거예요. 소수인수. 그래서 소인수인 겁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숫자를 얘기한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12 같은 경우요. 혹시 또 안 보이실 분들을 위해, 자, 12를 보면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어때요? 숫자가 다 소수죠? 이렇게 소수들의 곱하기로 쪼개면 이게 소인수 분해가 되고요. 여기에 소인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2랑 3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소인수가 뭐예요? 라고 할 때 2랑 3이에요가 아니라 2와 3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약수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가장 바닥에 있는 약수가 2랑 3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 같은 경우도 똑같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나오면 소인수는 2와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대단하진 않죠. 그래서 공통된 소인수가 지금 2랑 3인 사례를 하나를 좀 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2 곱하기 2 곱하기 3 같은 경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쓰는 것보다 합리적인 표현을 좀 더 쓰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2를 2번 곱하고 3을 1번 곱했을 경우 이대로 끝내는 것보다 2가 2번 곱해지면 2는 2번 곱했어요 라고 이 위에 조그맣게 2라고 쓰는 것. 그럼 숫자 표현이 조금 더 간결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3은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안 쓰면 1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 쓰면 1이라는 뜻이에요. 요건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좀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고 거듭제곱 어떤 건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 해서 준비한 요 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A라는 거를 반복해서 곱한다고 해볼게요. A를 반복해서 곱하면 그래서 n번 곱한다? 그러면 A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보시면 A 위에 n이라고 쓰면 A를 n번 반복해서 곱한 거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딱 들었을 때 알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질문이요. 바로 답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2를 3번 곱하면 6이다. OX. 2를 3번 곱하면 6이다. 자, 이거 지금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2를 3번 곱하면 6이라는 거에 맞다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2를 3번 곱한다는 표현은 분명히 2의 3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이건 2를 3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고 8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2를 3번 곱한다는 걸 2 곱하기 3은 6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왜 이런 오류가 나느냐. 2 곱하기 3에서 곱하기의 의미를 착각하셔서 그렇습니다. 곱하기는 더하기를 줄인 겁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2를 3번 더한 것은 6이다.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것이 2를 3번 더했다는 뜻입니다. 2 더하기 2요. 이게 2를 3번 더한 거고요. 그게 6이죠. 2를 3번 곱했다는 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의미하고요. 별거 아닌데 이건 알지만 조금 전에 질문에서 2를 3번 곱한 것이 6이라고 한다면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착각을 하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잘못된 답을 하신 분들, 2를 3번 곱한 것은 6이다가 맞다고 하신 분들은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2를 3번 곱한다는 표현은 이것이다 라고요. 잘 알고 있었고 딱 들었을 때 이미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틀렸다고 하셨다면 그건 틀린 말이지 라고 하셨다면 그냥 걱정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핵심은 실수입니다. 여기는 실수할 수 있어요. 미스테이크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개념은 어렵지 않다. 반복해서 곱하면 n제곱을 넣는다. 그리고 우리는 소인수 분해에서 저런 표현을 넣을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에서 뭐 당연히 쓰겠지만 우리 숫자 이제 쭉 쪼개가지고 곱하기로 쓸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소인수 분해, 그러니까 숫자를 완전 바닥까지 쪼개는 거. 예를 들면은 30을 생각해 봅시다. 30은요 3 곱하기 10이죠. 이거는 완벽한 소인수 분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10이 덜 쪼개졌거든요. 소인수 분해라는 건 완벽하게 다 쪼개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합성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해놨는데, 소인수 분해하라 그러면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 완전 바닥까지 다 쪼개는 게 끝이어야 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써주면 30은 완벽한 소인수 분해가 된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소인수가 되는 거죠. 소인수는 2, 3, 5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60을 소인수 분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해놨네요. 자, 그럼 60을 소인수 분해해야 되니까 60을 최대한 좀 쪼개 볼 건데요. 60은 일단 이렇게 소수인 숫자 2 가능하죠? 30 또 소수인 숫자 15 가능하죠? 그 다음에 15는 3, 5, 15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들의 곱하기로 써주시면 됩니다. 2가 2번이니까 2에 2제곱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하나, 5 하나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 되겠죠. 2 2개, 3 하나, 5 하나. 2번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숫자 써주시면 거듭제곱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 보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봅시다. 126 소인수를 모두 구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제 소인수를 우리 다 써야 되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126은요. 2로 하면 2, 6, 12, 2, 3은 6, 3, 2는 6, 3, 1은 3, 3, 7에 21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표현은 2와 3과 7의 곱하기라고 쓸 수는 있는데, 이때 소인수라는 건 뭐라고 했죠? 이렇게 최소 단위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3이 2번 있으니까 2번 읽을 필요 없고요. 2, 3, 7 이렇게 3개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파트인데요. 실제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입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아셔야 될 건 하나입니다. 하나요. 소인수 분해는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의 하나인데 바로 요 약수입니다. 약수를 구하는데 이용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배수는 그 숫자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배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약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수학적인 건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12를 예를 들어 봅시다. 12는 사실 1 곱하기 12,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정도로 쓰는 게 아마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이라면 이걸 좀 약간 더 수학적인 개념으로 쓰려면 이렇게 할 겁니다. 12는요. 2가 2번에 3이 한 번 곱해지면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럼 얘는 약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실제로 이건 지갑 속에 있는 지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는 2장까지 있는 겁니다. 2라는 지폐가. 3이라는 지폐가 한 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내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다 약수가 되는데요. 2가 2장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지폐를 한 장만 낼 수도 있고 2라는 지폐는 안 낼 수도 있다. 뭐든지 0제곱은 참고로 1입니다. 뭐든지 0제곱은 1이고요. 3이라는 지폐가 지금 한 장이 있죠. 그러면 3이라는 지폐를 안 낼 수도 있고 한 장 낼 수도 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옵니다. 자, 뭐든지 0제곱은 몇이라고요?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 4죠? 그래서
1 곱하기 4는 4,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4는 12까지. 1, 2, 4, 3, 6, 12. 1, 2, 3, 4, 6, 12. 같은 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수학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약수를 직접 쓰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용하자는 거냐? 아닙니다. 약수를 직접 쓰는 질문은 입사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수의 개수를 파악해야 되는 질문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 약수의 개수를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2제곱까지지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습니까? 하나, 둘, 세 가지였죠. 경우의 수가. 왜? 2제곱이지만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지수에다가 뭘 해줍니까?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1이요. 그래서 플러스 1. 역시 3의 1제곱도 플러스 1. 왜? 두 가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수에 모두 플러스 1에서 곱해주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책에 보시면 36을 쪼개놨는데요. 자, 36 보시면 지금 2가 몇 제곱입니까? 2제곱이죠.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보라고요?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두 장이 있으니까 두 장 내는 거, 한 장 내는 거, 안 내는 걸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3도 두 장이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될 거고요. 세 가지와 세 가지가 만나면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죠. 약수는 9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뭐 한다? 지수의 1 플러스에서 곱한다. 자, 우리 문제 봅시다. 5번 문제입니다. 예, 2 곱하기 5에 2제곱 곱하기 7에 2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야, 저 여기 2에다가는 플러스 1 해서 곱해줄 거니까 지금 2의 1제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2는 1제곱입니다.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가 되겠죠. 1한테 1 더하면 2제곱이 있으니까 모두 1씩 더하면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 3, 3 몇입니까? 18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요 정도까지만 이용할 겁니다. 소인수 분해를요. 자, 그리고요. 제곱수 등장했네요. 자, 제곱수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30의 제곱까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20의 제곱까지가 필수라고 했고요.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 시점에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도 있었는데 28의 제곱은 몇입니까? 28의 제곱은요. 딱 떠오릅니까? 28의 제곱? 아까 보여드린 방법 있잖아요. 28 곱하기 28이 나오면 한 숫자한테 나머지 숫자 1의 자리를 더하고 36이죠. 그걸 20배, 36의 20배는 720이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1의 자리끼리에 곱하기 88에 64까지. 그래서 784가 나오죠. 항상 26의 제곱을 얘기할 때 28의 제곱이 항상 먼저 떠올라서 좀 제가 실수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좀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막상 외워보시면 헷갈리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빨리. 그래야지 시험 때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자, 요렇게 이런 것들 좀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30의 제곱까지는 외워둡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제곱수들 이제 어느 정도 좀 익히면 여기에 좀 더 욕심을 내서 그럼 뭐 40의 제곱도 해볼까 50의 제곱도 해볼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많이 외우면 좋긴 하겠으나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뭔가 진짜 잘 외워지고 머릿속에 좀 지속성이 있진 않아서 저는 30의 제곱까지만 그냥 좀 노력을 하시면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곱수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수,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도록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이 숫자가 제곱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몇만 곱하면 제곱수가 되겠다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선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야죠. 제곱수를 만드는 게 언제 필요한데? 라고요. 제곱수를 만드는 게 필요한 때가 있긴 있어? 라는 건데 제곱수를 직접 만들어라 라고 언급하는 문제에 쓴다기보다 곱하기를 계산할 때 제곱이 등장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때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살짝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72 곱하기 144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숫자는 지금 당장은 제곱수가 아니지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72한테 72를 곱하고 2를 곱하는 걸, 이게 144를 쪼갠 거죠. 이러면 얘가 먼저 제곱수가 되겠죠.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72 곱하기 72도 외우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돼? 라는 건데, 우리는 30의 제곱까지는 외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2는 24 곱하기 3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긴 24와 24의 곱하기로 쪼개고 3, 3, 2인 18은 나중에 곱하기로 쪼개 놓으면 24의 제곱을 먼저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한다? 18이 추가적으로 곱해지는 걸로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속 변형할 수 있죠. 그래서 제곱수를 만드는 거는 계산할 때 내가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변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곱수 만드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 우선은 뭐 여기까지 갈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그냥 쉬운 숫자 예를 들어서 자 18이 있다고 해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18이 나왔고 얘를 최대한 가까운 제곱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18이고요. 자,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여기에는 2는 하나, 3은 두 개가 있죠. 뭐만 추가되면 된다? 곱하기 2가 추가되면 제곱수가 되는 겁니다. 몇의 제곱? 2 하나, 3 하나가 두 번 된 거니까 6의 제곱. 실제로 18 곱하기 2는 36, 6, 6에 36 맞죠? 이런 식으로 제곱수 만드는 것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지수가 짝수가 되면 됩니다. 약분해도 되고 곱해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대 공약수로 넘어갈게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는 이 자체로 질문이 나오고 있죠. 최대 공약수를 정말 구해야 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질문을 하고 최소 공배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질문을 하지만 정확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자체를 쓰고 있죠. 일단 최대 공약수를 알기 위해서도 최소 공배수를 알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는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서로소가 될 때까지 숫자를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소가 뭔데? 라고 한다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숫자, 더 이상 뭔가 다른 약수가 없는 애가 됩니다. 지금 2랑 3은 어때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2랑 3을 더 쪼갤 수가 없죠. 11과 15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이랑 8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2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지만 3이랑 4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서로소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고요. 꼭 서로 소수가 아니더라도, 둘 다 소수가 아니더라도 서로소가 될 순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서로소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볼까요? 서로소를 물어봅니다. 서로소가 아닌 건 몇 번이야 라고요. 더 나눠지는 게 몇 번이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더 나눠지는 거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일단 7과 10이 더 이상 안 돼요. 얘 소수고, 얘는 소수고요. 얘는 짝수입니다. 둘 중 하나가 일단 소수가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도 둘 중 하나가 소수가 나왔습니다. 이미 더 이상 될 게 없어요. 그리고 9랑 23 역시 둘 중 하나가 소수가 나왔습니다. 얘 안 되고요. 얘 안 되고요. 얘 안 되고요. 6과 121이 있는데 6도 121도 소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으로 쪼개지고요. 121은 11의 제곱입니다. 다만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둘이 공통이 없죠. 역시 안 됩니다. 여기 3번에 있는 건데요. 3의 배수 알아보는 법이 어떻다고 그랬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된다고 했죠? 여기 5랑 7이랑 더하면 12, 3의 배수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3 곱하기 19로 이루어져 있죠. 3과 19의 곱, 그리고 6은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과 3이 공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누어질 수 있어서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서로소라는 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지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었을 때 얘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테니까 요 정도의 배수일 거야, 이 정도의 약수일 거야를 추정해서 정답을 추릴 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라고 했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법을 좀 알아야 돼요. 일단 최대 공약수를 지금 배우는 파트에서 소인수 명칭을 먼저 얘기한 건데 실제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놓고요. 자, 좀 크게 보죠. 이렇게 각자 소인수분해를 해놓고요. 최대 공약수 이 명칭을 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최대, 가장 큰 공약수, 공통인 약수입니다. 가장 큰 공통 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는 놈 중 둘 다 공통적으로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 두 장까지 쓸 수 있대요. 얘도 2를 두 장까지 쓸 수 있대요. 그럼 최대 2를 두 장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둘 다 공통적으로. 3 두 장, 3 세 장이 있으면 공통적으로는 두 장까지 최대한 쓸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추가로 좀 보면 여긴 곱하기 5가 있지만 여긴 곱하기 5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5는 못 써요. 그럼 결국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건 2 두 장, 3 두 장. 이게 최대 공약수라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거기서 다시 공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이 단원 제일 처음 들어올 때 같이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머릿속으로 아주 원활하게 계산이 될 때까지 여기를 반복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에서 산출하는 것까지를 할 때 암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이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은 모델이라는 겁니다. 되려 이거 말고 초등학생 과정에서 쓰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자, 우선은 최대공약수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하고 공통인 요소 중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최대한을 쓰는 것. 이게 최대공약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돼서 나오면 이대로 가면 되죠. 그냥 읽어줘야 됩니다. 이걸 나란히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눈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는 2가 4개까지 있습니다. 여긴 2가 2개까지 있어요. 그럼 공통으로 2는 몇 개까지 씁니까? 2개까지가 맥스죠. 그래서 2는 2개까지 쓰고요. 자, 여기 3이 2개, 3이 2개. 그럼 3은 역시 2개까지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이 있고요. 7이 없습니다. 7이 4개 있습니다. 7이 하나 있고요. 7이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은 공통적으로 하나가 들어가죠. 11이 있고요. 11은 없습니다. 안 쓰겠죠. 공통이 아니니까. 5가 있고요. 5가 없습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요것입니다. 2 2개, 3 2개, 7 하나.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네요. 자, 이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마 이 방법 말고 더 기초적인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려야죠. 네. 이걸 왜 보여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스스로의 생각을 좀 해봤는데 쉬운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를 꼭 챙기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소인수분해가 된 형태의 숫자보다는 그냥 이런 완성형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이 방법을 좀 선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넣었습니다. 원래 처음 원고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거를 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넣었습니다. 사설이 길어졌네요. 자, 집중하시고요. 자, 보시죠. 지금 27과 36을 가지고 이게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초등학생 방법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내가 둘 다 공통적으로 약분될 수 있는 최대 숫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찾아낸 게 9를 찾은 겁니다. 원래는 3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이걸 그냥 최대한의 숫자를 먼저 찾은 겁니다. 9로 찾았더니 9, 3, 27, 9, 4, 36으로 나왔죠. 하나가.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서로소까지 했으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다 라는 얘기요. 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에서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시다. 68과 289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68과 289의 공통 약수가 바로 딱 보이십니까? 이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2, 3, 4 이런 거 다 안 돼요. 6, 7, 8, 9, 10, 11, 12 다 안 됩니다. 언제 처음 되느냐? 얘네들의 공통은 17에서 처음 나옵니다. 17이 4번 들어가면 68이고요. 17이 17번 들어가면 289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17이에요.
자, 제가 이 방법이 초등학교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앞에 거 소인수분해 방식이 결국 최종점이 돼야 된다고 언급하는 건 실제로 숫자가 쉬울 땐 이게 나아 보이지만 숫자들이 내가 분해할 수 있는 영역의 숫자가 아닌 케이스가 돼버리면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아니게 돼요. 그래도 난 이걸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 명칭도 있습니다. 유클리드요. 이 사람 겁나 똑똑해요. 이 사람이 한 것들 중에 꽤 유용한 게 많습니다. 유클리드의 호재법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 유클리드 호재법 기억해 둡시다.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어떤 방식이냐면요. 숫자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빼는 겁니다. 이 큰 수가 머금고 있는 만큼을 빼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8을 몇 번 뺄 수 있냐면 4번? 6, 4, 24, 8, 4, 32니까 4번까지 뺄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최대한 반복해서 뺍니다. 자, 그러면 68을 4배하게 되면 272가 되고요. 여기서 272를 빼게 되면 17이 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8과 17의 관계를 최대 공약수로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난 모르겠어 라고 할 땐 또 뭐 하면 되냐면 다시 한번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반복해서 빼면 되는데요. 지금 68 안에는 17이 몇 번 들어가냐면 4번 들어갑니다. 그럼 빼면 0이 되죠. 한쪽이 0이 됐으면 남은 것이 최대 공약수입니다. 17이죠.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복잡한 숫자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래도 우리 쉬운 걸로만 한 번 더 보죠. 좋은 추억으로만 남겨야 되니까. 자, 지금 18과 30을 예를 들어서 할 때 꼭 처음부터 6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2로 먼저 해서 2, 9, 18, 2 곱하기 15는 30. 다시 한번 9랑 15는 또 3으로, 3, 3은 9, 3, 5, 15. 자, 이제 됐어요. 서로소가 되었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곱하면 최대 공약수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 공약수가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공배수도 봐야죠. 최소 공배수도 똑같습니다.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보는 방식인 게 똑같아요. 이게 있고 역시 기본적인 쉬운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최대 공약수는 공통 중에 최대한이었다면 최소 공배수는 공통이 아니더라도 배수로서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최소한의 공통인 배수. 어차피 배수는 앞으로 곱하면 더 커지는 거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배수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찾느냐? 여기 역시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공통이 있다면 공통을 다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통이 아니라면 이건 배수를 쓰는 거니까 큰 놈 쓰면 됩니다. 큰 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두 개 공통이니까 그대로 이걸 썼다면 3이 2제곱과 3이 1제곱인 것 중엔 많은 걸 쓰는 겁니다. 배수니까. 그래서 3이 2제곱까지 쓰고요. 없는 것과 있는 게 나온다면 있는 걸 쓰는 겁니다. 배수니까요.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공통이 아니더라도 큰 것, 공통이면 같은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좀 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는 대놓고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이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크기가 가로 15cm, 세로는 9cm인 거울이 있다. 자, 15cm, 9cm 거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로가 15니까 가로가 좀 더 길고 이런 느낌으로 합시다. 이런 거울이 있대요. 여기 15cm, 여기 9cm 이렇게 있대요. 이 거울에 정사각형의 셀로판지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정사각형 모양을 계속 붙이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정사각형들을. 이렇게 할 건데 셀로판지는 총 몇 개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15를 만들어내는 약수이기도 하면서 9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약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수를 구해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것 중 최대한의 약수, 최대 공약수. 그래서 15랑 9면은 공통적으로 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나요? 9, 3 곱하기 3. 15, 3 곱하기 5. 둘 다 3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cm짜리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3c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3개와 5개니까 여기 안에 셀로판지 15장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셀로판지는 총 몇 개 들어간다? 15장 들어간다. 정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쓴다고요. 이거 어떻게 문제 풀겠습니까? 9, 15 써놓고 최대 공약수 3, 3은 9, 3, 5, 15 한 다음에 3짜리가 여기 3장, 3짜리가 5장. 그래서 둘이 곱해서 15장. 이런 식으로 답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나오는 것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정말 그 자체를 쓴다. 톱니 문제로도 쓰고 있고 뭐 이런 타일 문제, 셀로판지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는 명확하다.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추가로 하나 기억해 둡시다. 이거 활용하면 좀 빨라지긴 하거든요. 이게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기억은 해 둡시다. 두 자연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입니다. 두 자연수를 A랑 B라고 표현한다면 A, B는 최소 at least라는 수거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최소한 있잖아요. 이 최소가 L입니다. L. 그리고 최대 greatest에서 G로 쓰고요. 아빠는 LG로 기억해 둡시다. 두 숫자를 곱한 것과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곱한 거는 같아요. 기억해 둡시다. 유용할 겁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그건 원래 두 숫자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시로요. 자, 예를 들어서 9랑 15가 있다고 할게요. 자, 9랑 15를 곱하는 것은 둘의 최대 공약수, 조금 전에 우리 구해봤죠? 3이었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9라는 것과 15의 최소 공배수래요. 얘네들의 공통배수가 몇인지 구하려면 우리 이걸로 해서 3, 3은 9, 3, 5, 15 한 다음에 모두 곱해서 구합니다. 자, 모두 곱해서 구할 건데 여기에 3, 3, 5를 하게 되면 3, 3은 9, 5, 3, 15, 9 곱하기 15가 또 재현되죠. 모두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숫자들은 두 숫자의 곱과 그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은 동일해요. 이건 응용 문제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똑같습니다. 좀 더 쉽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나와 있는 숫자들을 모두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나누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소수 단위로 쪼개서 나누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나와 있는 숫자를 모두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땐 유클리드 호재법을 쓰지만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땐 유클리드 호재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쓰는 게 일반적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는 것보다 소인수분해한 걸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8번 문제요. 자,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통이라면 똑같이 써주고 더 많은 쪽이면 많은 쪽을 써준다고 했죠. 2는 하나, 여기 2는 2개. 그러니까 2는 2제곱을 쓸 겁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치면서 할까 봐요. 1번 안 되겠네요. 2번, 3번 가능하고 5번 되죠. 4번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이 세제곱, 3이 2제곱. 그럼 3은 세제곱이 최소한이겠죠. 그래서 3이 세제곱이고 여기 있네요. 2제곱 안 되죠. 여기 1제곱 안 되죠. 이미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도 봅시다. 여기 5가 한 번 나왔는데요. 여기 5가 한 번 없으니까 한 번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7이 한 번, 7이 3번이니까 7 3번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11의 2제곱, 여기는 없으니까 11의 2제곱을 따라갔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항상 공통이면 더 큰 쪽을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요 개념 5까지 봤습니다. 문제 8번까지 해봤는데요. 실제로 어떤 문제에 사용되는 사례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계속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죠.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필기시험을 위함입니다. 이 개념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이 개념 자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쓰시는데 이게 현실 필기시험에서 어디까지 쓰이는지까지만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지정해 드리는 것까지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습 많이들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